이슈의 현재와 과거를 있다. 안녕하세요, 김예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일입니다. 제가 매주 네. 이렇게 박사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선생님과 학생이 돼서 수업을 듣는 듯한 느낌이 그래요? 들더라고요. 저 학생 때 좀 어땠을 것 같나요? 기대 중. 예솔 아나운서 착하고 네, 선생님 착하고. 말씀 잘 듣고 네. 그런 학생이고 네. 근데 공부는 조금 덜 좋아하고 친구들이랑 노는 거 좋아하지 않았을까? 진짜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니 그냥 아니 그냥 하고 말씀이 없으시네요. 아니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이랑 노는 것도 좋아하고. 박사님은 어떠셨어요? 학생 때? 뭐 저요?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편이었어요? 제가 진짜 그랬어요. 공부하는 거 싫어하고. 진짜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박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참 의문이네요. 소심하고 그런 편이었나요? 발표도 잘 못하고? 발표는 잘했어요. 발표하는 것도 좋아하고 한데 공부하는 게 좀 지겨워갖고 수업 시간에 딴짓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늦게 좀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그런가 봐. 거군요. 갈수록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캐릭터. 사실 우리 어렸을 때 좀 라떼 시절이라고 하죠. 라떼만 해도 학교나 뭐 선생님이 엄격한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최근에는 좀 인식이 많이 달라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대한민국 교육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슈를 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교육열 하면 뒤지지 않는 게 바로 이 대한민국인데 그렇죠. 과거에도 좀 그랬나요? 과거에도 늘 교육에 대해서 열이 높았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독특하게도 이제 그 유교 문화의 전통이 있어서 네. 조선시대부터는 이제 과거 시험에 의해서 관리들이 등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진짜 입신양면하는 거지. 그러니까 시험 잘 보면 높은 지위에 가고 돈도 많이 벌어. 네. 그러니까 투자할 만한 그런 이제 퍼포먼스가 되는 거죠. 그전에는 이제 뭐 내가 얼마나 시험을 잘 보느냐 보다도 출신 성분이 중요했잖아. 귀족의 자제인이 그러니까. 아니냐. 조선시대부터는 그러다 보니 교육이라는 것들이 많이 활성화가 됐죠. 그러니까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열렸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교육이? 그렇죠. 그럼 어디서 공부를 한 거예요? 김홍도 네, 화백의 이 그림, 서당 그림만 봐도 알듯이 네. 서당이 이제 제일 대표적인 사교육 기관인 거죠. 보통 서당이 지금으로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 그 연령대의 그 아이들이 기본적인 천자문부터 시작해서 네. 이제 그 유교 경전들을 배웠던 거죠. 네. 재밌는 게 이제 경제학에서 저도 이제 수업 시간에 자꾸 그 얘기를 듣는데 대표적인 그 가격 차별의 사례 중에 하나가 서당이에요. 가격 차별이라는 것이 경제학에서 네. 같은 서비스를 지급하고 다른 가격을 받는 걸 가격 차별이라고 하거든요. 네. 쉽게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그 버스 탈 때 그 청소년 요금제, 그다음에 어른 요금제 다른 거라든지 뭐 영어관에서 조조 할인, 그다음에 프리미엄 때는 이제 요금이 다른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가격 차별의 사례인데 신분에 따라서 다른 건가요? 그러진 않고요. 네. 서당에서의 가격 차별은 훈훈해. 훈훈해요? 뭐냐면 네. 기본적으로는 서당 같은 경우에는 자기 그냥 그 성의껏 그다음에 이제 자기 그 어떤 경제력만큼 내는 거죠. 할 수 있는 할수 있는 만큼만 만큼. 좀 내는 거네요. 여유가 있고 부잣집 아이들은 좀 많이 내고 특별한 이벤트들 있으면 부잣집 부모님들이 와서 떡 더해서 갖다 드리고 훨씬 인간미가 있죠. 지금처럼 임금이 얼마야 이런 것들은 아니죠. 그러면 저도 매주 이제 박사님한테 수업을 들으니까 저도 수업료를 좀 내야 될 텐데 탕후루 어때요? 탕후루 좋아하신다면서요? 저는 아니고 탕후루 주시면 저희 아이들은 좋아하니까 좋습니다. 서당에서 이제 훈장님이라고 하죠. 네. 선생님이죠. 근데 이분들의 이제 지위가 이제 애매한, 그러니까 약간 그 중인 계층의 지식인 층들인 기본적인 네. 이제 기초 교육들을 하는 건데 사실은 명문가의 양반제의 자제들은 대부분 이제 개인 교사를 쓰거나 아니면 부모님들이 똑똑하니까 직접 하는 거지. 지금은 최근에도 이슈가 됐지만 그 대치동에 그리고 메가스터디 이런 데 메가스터디. 1타 진짜 1타라고 하는 분들은 엄청나잖아요. 뭐 진짜 어마어마한 집과 그 그쵸. 자동차와 네. 이런 그런 것들을 가지면서 이렇게 했는데 훈장님들은 굉장히 경제적으로는 되게 안 좋은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맨날 뭐 쌀로 받고 뭐 곡식으로 받고 맞아, 이러니까 부잣집은 개인 교습하고 여기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유명한 사교육이지만 그렇게까지 경제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비즈니스는 아니었다. 훈장님들 힘드셨구나. 그렇죠. 그럼 서당 말고 다른 교육기관은 없었나요? 서당이 이제 대표적인 사교육 기관이라면 네. 이제 우리나라의 공교육 기관의 대표적인 거는 이제 사례는 성균관.
그럼 그 공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네. 3년에 한 번씩 성균관대 학생들을 뽑았어요. 한 200명 정도. 200명 정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서울대 정원 그 5,000명 안에 들어가려고도 어마어마한데 200명이면 뭐 이건 뭐 경쟁률이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 치면은 거의 뭐 상위 몇 %만 이제 공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거네요. 그리고 이제 1년 매년 하는 것도 아니고 3년에 한 번씩 선발했으니까 어마어마했죠. 그럼 그 당시에도 그런 입시 제도, 뭐 공교육 그런 것들이 중요했던 건가요? 그렇죠. 이제 지금으로 치면 네. 과거 제도가 논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논술 채점위원들의 네. 트렌드도 잘 알고 객관식 시험은 그냥 단순히 지식을 측정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독학이 가능하지만 네. 논술은 정말 뛰어난 잠재력이 있지 않은 이상은 옆에 훌륭한 선생님과 특히 이제 주변에 뛰어난 그 같은 동료들끼리 같이 토론하고 상담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실력이 많이 늘 수밖에 없으니까 네. 성균관에 수재들끼리 모여 있고 뛰어난 성문관에 이제 그 학자들이 가르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과거 시험을 보는데 유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도 그렇지만 공교육이랑 사교육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공교육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지금과 같은 형태의 공교육, 그러니까 엘리트 교육이 아닌 대중성, 일반을 대상으로 한 공교육은 이제 사실은 18세기 프로이센공화국 왕국 때부터 이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술 아나운서 학교에서 배우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중요한 과목? 국어, 국어, 수학, 영어? 학교에서 배우는 가장 중요한 과목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앉아 있는 거. 앉아 있는 거. 그리고 가장 힘든 거네요. 그렇죠.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움직이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 교육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되고 또 집단 생활을 하는 제일 기본적인 것들을 배운 거지. 이 시기에부터. 그렇죠. 그러니까는 공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나서 이제 공장들이 가동되기 시작하면서 9 to 6가 된 거죠.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는 목축업을 하든 농사를 짓든 자유로운 영혼들이야 다. 내가 일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쉬고 더우면 쉬고 이렇게 한 거지 집단적으로 이렇게 늘 정기적으로 하는 일이 되게 힘든 일이에요, 사실은. 힘들어요. 우리 맨날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힘든 일이야. 이게 되게 힘든 일인데 그런 것들을 처음 산업화 사회에 맞는 시민으로 이렇게 그런 습관들을 가르쳐 주는 게 되게 중요한 기능이었어요. 공교육에서의 제일 핵심은 그러니까 시민으로서 대중으로서 일반인들로서 그 산업화 시대에 발맞춰가는 그런 것들을 하게 하는 그 기본적인 소양들을 가르치는 게 첫 번째. 공교육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군요. 그리고 이제 많은 노동자들이 적어도 최소한의 어떤 지식들 또 어떤 지시서를 읽고 또 여러 가지 작용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공교육이 시작이 됐죠. 우리나라의 공교육은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일제시대 때부터 시작됐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일제에서의 식민지 교육의 방점 역시도 비슷한 거죠. 국내에서 조선에서 어떤 일을 시킬 때 그 식민지인들의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돼 있지만 과거의 국민학교라고 했던 것들이 이제 이름이 바뀐 이유가 그것 때문인 거죠. 황국이라는 거지. 일본의 황제의 백성을 교육하는 기관이다 해서 그러니까 국민학교를 그렇게 만들었고 그런 초등교육, 식민지인들의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공교육을 시작했던 거죠. 그때도 공교육이 있었는데 지금의 공교육은 사실 사뭇 좀 다르잖아요. 인식이. 이 공교육의 교권이 좀 무너졌다라는 얘기가 최근에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면서 이제 그 교권사법, 교편을 잡는 분들의 어떤 권리들 를 조금 더 이렇게 강화해야 되지 않냐, 보장해줘야 되지 않냐라는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공교육이라는 것이 사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군사부 일체라고 했잖아요. 제일 이렇게 정기하게 생각하고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 된다. 뭐 그렇게 선생님도 되게 무서웠고 뭐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공교육의 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약화됐다라는 것들이 너무 아이들을 이제 적게 낳고 귀하다 보니까 선생님에 대한 그런 존경심보다는 자기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좀 더 커지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도 있고 교육이라는 게 원래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실제로 교육을 통해서 휴먼 캐피탈,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역량들, 인적 능력들이 더 그 증가한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교육을 통해서 똘똘한 애들을 선별해내는 역할이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교육의 기능이 선발의 기능이 더 많아진 거야.
그러다 보면서 이제 한국의 이제 공교육에서 역사가 지금은 다 이제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대부분의 지역이 이제 평준화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저희 예전의 세대들은 이제 그거 아세요? 합격하라고 엿을 주고 붙이잖아요. 그게 과거의 경기고등학교 비평준화 시대의 명문고 시절에 그 입학 시험 문제랑 상관이 있어요. 엿이요? 엿이. 왜요? 그러니까 중학생들이 보는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엿을 만들 수 있는 식품은 이라고 쭉 나열이 됐는데 무가 선택지 중에 하나 있었대. 근데 무로도 엿을 만들 수 있었대요. 근데 그게 답이 안 됐대. 이중정답으로 안 되고. 진짜 대단한 거죠. 모든 학부모들이 그 출제 문제를 알고 거기에 대한 오답까지도 다 만들어서 자 봐라 이거 무죽으로 만든 엿이야 하면서 붙였다는 그 전설 같은 얘기가 있어요. 지금이랑 별반 다를 바는 없는데요. 그러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너무너무 치열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이제 70년대 후반 80년대 들어오면서 고교 평준화, 중학교 이제 의무 교육화 하면서 이제 이게 없어지면서 공교육에서의 어떤 지위가 좀 변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교육 자체가 어떤 인간의 소양을 더 쌓고 이렇게 전인 교육을 하기보다는 우리는 다 그렇잖아요. 출세를 하기 위한 그런 쪽으로 더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저는 좀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일타 강사는 진짜 연예인 보듯이 근데 이제 선생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나한테 어떤 감정적인 나한테 어떤 그 전인적인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부분보다는 나의 지식을 더 효과적으로 쌓을 수 있는 테크니컬한 부분에서 더 뛰어난 사람들에 대해서 더 존경과 이런 것들을 가지다 보니까 당연히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그러니까 중요성 그 존경심이 좀 적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사실 교권사법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뭐 책임감을 줄 수 있고 좀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고 반면에 실질적으로 이게 큰 효과는 없을 거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이게 좀 어떤 방향으로 펼쳐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요, 이게 법이라는 것이 사실은 꼭 이렇게 법까지 했어야 됐을까요? 법이라는 것이 최소한의 장치잖아. 이거 좀 어떻게 보면 창피한 일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선생님에 대한 존경이 부족하고 인식이 부족하면 이게 뭐죠? 그 법으로까지 보호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뭐 하도 부모를 버린 사람이 많으니까 부모 부양법 이런 게 생기는 거랑 다름없는 거랑 상관없어 좀 씁쓸하긴 한데 근데 어쨌든 이런 법이라는 것이 사문화되는 한이 있어도 이게 좀 그런 교권에 대한 전환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사실 선생님들이라고 하면 죄송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정적인 직장이에요.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할 수 있는 직업으로서 나쁘지 않은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회의들이 많아서 사실은 뭐 연금 연령이 아니고 정년을 안 채우는데도 불구하고 퇴직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 그러더라고요. 휴직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데 이게 좀 선생님들에 대한 인식도 좀 전환되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어떤 여러 가지 공교육에 대한 그런 생각들도 좀 많이 바뀌고 또 왜 공교육이 또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는지는 다음 시간에 제가 좀 자세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박사님 오늘 이슈는 좀 어떠셨어요? 오늘 좀 약간 자칫하면 무거운 주제일 수 있는데 한 번은 저희도 한번 짚어보고 싶은 주제라서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다음 시간에는요, 이 대한민국의 교육 현 시점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 안녕!